패브릭 물감입니다. 옷이나 옷 따위에 칠하면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물감입니다. 오늘을 위해 기존에 사두었던 패브릭 물감에 추가 주문한 물감들도 꺼내봤습니다. 옷장이 한두 개쯤 있지만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랜 단독으로는 잘 입게 되지 않는 그런 민무늬 옷에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이 채널이 그런 채널입니다. 보통은 작은 그림들을 그려 넣어 포인트를 주는 정도로 마무리하곤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유명한 그림을 따라 그려 넣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유명한 작가의 위대한 그림을 옷에 그려 넣는다는 게 너무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 화가가 꿈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도전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분위기 잘못 잡았다. 패브릭 물감도 결국 물감이기 때문에 물감이 안으로 스며들어 번져나가지 않게 마른 수건 같은 걸로 차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림을 면밀히 관찰하고 어떻게 그려나갈지 순식간에 계획을 잡습니다. 얼굴, 어깨, 그리고 모자. 계획이 서면 지체 없이 색을 만듭니다. 물감을 많이 사둬서 사실 대충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얼굴에 감은 붕대 부분도 대충 자리를 잡아두었는데 근접 화면을 담당하던 카메라가 멈춰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원작을 보면 그림 속 고흐의 눈동자 표현이 엄청 사실적입니다. 눈동자 색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는 제 그림에서 그 눈동자를 완벽히 재현하고 싶었고 그 재현의 성공 유무가 마치 제 채널의 성공 유무를 결정할 것만 같았습니다. 패브릭 물감으로 한번 칠해진 옷은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붓칠해도 정신을 가다듬고 그려나가야 합니다. 물론 어린 시절 교내 미술대회에서 입상했던 저에게 이런 건 큰 시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뜨거운 바람으로 열 처리를 한다고 해서 그림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패브릭 물감은 옷에 강력히 스며들어갑니다. 천년, 만년.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들을 검색해보면 그의 자화상을 여러 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그의 자화상은 고흐의 절친한 동료이며 친구였던 화가 고갱과 크게 다툰 후 그린 자화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가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후세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무엇이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이 크게 다툰 계기는 친구인 고갱이 고흐가 해바라기를 보며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자신의 그림의 대상으로 삼아 그림으로 그렸는데 고갱이 그린 그림 속 고흐의 눈동자가 평소 고갱이 그리던 인물들의 눈동자 표현보다 흐리게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고흐는 친구의 그런 행동에 좋지 않은 의도가 담겨 있으며 그림으로써 자신을 조롱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 생각은 면도칼로 고갱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친구끼리 오해는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다행히 그 사건은 위협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집으로 돌아간 고흐는 면도칼로 자신의 왼쪽 귀를 스스로 자름으로써 당시의 괴로운 심정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 그림에 대해 알아보는 단계에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그런 상황에도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다는 것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런 순간에도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고흐에게는 유일한 정신적 탈출구이며 안식처가 아니었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세기의 제가 19세기 고흐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저 또한 어린 시절 화가가 꿈이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고흐의 그림을 향한 열정도 그의 정신질환을 낫게 해주진 못했습니다.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자신에게 총을 겨눠 삶을 끝내려던 고흐의 행동은 큰 상처를 남기고 무의에 그쳤지만
결국 그 상처로 인한 감염 증상으로 이틀 뒤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7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0년간 800여 점의 유화와 1000여 점이 넘는 스케치를 남긴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현재까지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는 생전 단 한 점의 그림을 팔았던 화가였습니다. 그런 고흐를 보며 저 또한 고흐의 그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본받아 단 한 분의 구독자만이 계시다 해도 이 행동을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대박. 고흐의 아름다운 눈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눈에 테두리를 그려줌으로써 이게 눈이다라는 의도만 갖기로 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사실 지금이었습니다. 기존에 주문했던 빨강은 제가 생각하던 빨강이 아니었고 원작의 색깔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입술도 망했네. 인터넷을 뒤지며 가지고 있던 색을 조합해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싶었지만 원색인 빨간색을 만들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섞다 젓갈색 가까운 색을 만들어냈고 그것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마저도 아쉬워 주문했던 레드페퍼라는 이름의 색으로 덧칠해줬습니다. 고흐의 그림을 가까이서 뚫어져라 바라보면 그저 색을 바르는 수준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획으로 이루어진 그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림체가 고흐의 그림을 인상적이게 만들며 또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발라버렸습니다. 보시는 작업의 속도는 30배의 속도입니다. 이때쯤 왔을 때 어떻게든 끝날 것 같아 많이 신이 났습니다. 내 방에서만큼은 나도 화가이다. 방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데 그 방구석 안에서만큼은 반 고흐 부럽지 않은 위대한 화가. 방구석 반 고흐. 유튜버 반 고흐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제 1살입니다. 기념적인 첫 번째 작품이며 제 정체성과도 같은 반 고흐 티셔츠 뒤에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을 그려넣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급조한 틀을 만들어 등 쪽 그림만큼은 더 깔끔하게 작업해보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글자를 그려 넣을 때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보겠습니다. 옷에 글자를 붓만으로 그려 넣을 때는 섬세한 작업이 상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패브릭 물감이 칠해진 후 건조된 상태에서는 조금은 수월해집니다. 글자를 그리고 테두리를 하얀색으로 그려준 후 다시 그 위에 검은색을 덧칠해 글자의 가장자리를 조금 더 뚜렷하게 해주었습니다. 산타레드라는 이름의 물감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산타레드 또한 제가 생각하던 빨강이 아니어서 앞으로는 배합을 잘해 원하는 색을 만들어가며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아이콘만큼은 잘 하고 싶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 다시 붓만으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패브릭 물감은 24시간 건조만으로 충분히 그 기능을 하지만 열 처리를 권장하는 글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열 처리를 할 때는 반드시 물감이 마른 후에 해야 합니다. 성급한 마음에 대충 판단하여 열 처리를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제 옷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옷입니다.
외출복 맞습니다. 전면부의 아름다운 그림과 후면의 유튜브 채널 반가워라는 문자가 보는 이들의 이목을 끌 겁니다. 이런 날은 등받이 의자 정도는 포기합니다. 등에 적힌 유튜브 채널 또한 홍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아름다운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멀어져 버린 회사 동료들과도 많죠? 짧지만 의미 있는 스몰 토크가 가능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햇살 좋은 주말이면 누구나 그렇듯 평소 휴일처럼 미술관을 향할 때 고급스러운 외투 안에 함께 입어도 좋을 것입니다. 어쩌면 미술관을 찾은 이들의 이목을 끌어 미술 동호회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토크의 중심이 될 수도 있겠죠. 최고야. 나도 빌려줄 수 있어? 한번 빌려 입자.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외롭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평화로운 시절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걸어두는 순간 좁은 방이 미술관으로 바뀌는 기적. 저는 어린 시절 유튜버가 꿈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꿈은 많을수록 좋고 이루면 이룰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고우였습니다.